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와 경영, 경영과 복지를 함께 공부하는 복지와 경영의 융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맡은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복지와 경영이 하나의 영역으로 또 하나의 그 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적인, NGO적인 또 NPO적인 그러한 부분이라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이 영리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경영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복지는 좀 비영리적인 건데 경영은 영리적인 것이고 복지와 경영이 어떻게 한 융합을 할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과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우리 함께 공부하는 복지와 경영을 공부하는 분들도 한쪽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복지와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는 1947년부터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새로 전입된 하나의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학문이었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과가 어느 대학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1946년도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졌죠. 지금은 사회복지학과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초창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회복지학과는 거의 사회사업학과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화여자 대학교가 최초로 만들어진 그 사회사업학과는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직종이고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달 체계를 공부하고 배우고 특히 휴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복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런 소셜 웰페어, 그렇죠? 자, 사회복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신의 전공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회복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회복지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떤 것이 다양할까요? 사회복지는 전공이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겁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와 학문적인 영역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문적인 영역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복지와 경영을 융합시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일본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복지와 경영을 융합하는 학문적인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이론적인 틀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회복지는 혼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를 조금 더 정리한다면 사회복지는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말을 휴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봉사와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학문이 1947년부터 전쟁 이후 1950년 이후 60년, 70년 이렇게 오면서 많은 사회복지의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고 또 많은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한 많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큰 고민이 뭘까요? 사회복지의 큰 고민은 바로 자원에 있습니다. 자원. 사회복지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 자원이 있어야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도 좁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많은 경제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이 정도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기까지는 사실은 짧은 역사가 이 경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짧은 역사라는 것은 뭘까요? 뿌리를 많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자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국가적인 재정적인 자립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짧은 역사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느라고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구도는 상당히 불완전한 상황이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육이나 또 군사적이나 또 나름대로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은 이게 쉽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첫 시간에는 왜 복지 경영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복지 경영은 자원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하는 휴먼 서비스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러한 두 하나의 그 채널을 가지고 복지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운영을 하되 복지적인 마인드만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클라이언트 중심이고 서비스를 주는 기부하는 중심이고 어떤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그러한 누군가의 자원을 공급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였다면 복지 경영은 이제 홀로서기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서기 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 성숙한 복지가 47년도에 만들어진 이 복지가 이제 긴 역사 속에 이제 몇십 년 동안에 사회복지가 언제까지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복지로 나아가야겠냐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더 진일보하고 좀 성숙한 단계로 이제 성숙한 복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지 경영을 하는 복지 경영의 필요성을 복지 경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고민해 볼까요? 왜 소셜 웰페어를 why? 왜 경영적인 마인드와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만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커피와 옆에 다과와 컵빵집을 같이 두니까 어때요? 빵도 팔리기도 하고 다과도 팔리면서 같이 커피도 더불어 윈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복지끼리 윈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지에다가 경영은 뭘까요? 재무구조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의 논리와 경영의 학문적 지식,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재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모든 이 조직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들을 복지와 링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경영은 경영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10과 10이었는데 묶이니까 20이 아니라 100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학문이 단순한 하나의 학문만으로 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셜 웰페어가 응용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사회복지를 한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왜? 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니드를 위해서. 니드인데 누구의 니드일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케어하고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서비스하고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끄집어내고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중심으로 갈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나 그러한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클라이언트 중심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건데, 이러한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경영의 큰 메리트가 뭘까요? 소셜 웰페어에 대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죠. 매니지먼트. 다시 말하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 웰페어에 대한 사회복지를 관리하는 측면이에요.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속으로 바라보는 매니지먼트의 접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통해서 복지국가라는 사회가 막 움직이고 있죠.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의 나름대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의 축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 경영의 필요성은 리소스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리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Why라고 하는 질문에서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겠죠. 뭘까요? How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How. 그러니까 Why에서 How로 넘어가는 이 관계망이 우리가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관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와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하나요? 적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너무나 어긋나서 사회복지사들이 10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100명이 투입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큰 고민을 우리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기관에서나 현장에서는 사람 고르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 획일화된 상황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 영역 속에서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장으로 보내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동일한 사회복지사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는 것처럼 많은 동일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몇 사람밖에 필요 안 하고 아동 쪽의 전문가, 노인의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실제로 다문화의 전문가, 장애인의 전문가, 이런 프로페셔널한 영역 플러스 스페셜리스트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을 너무 양성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관리와 그들에 대한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을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 경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현장에서 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의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 의식을 공유하는 그 가운데 내가 복지 경영을 전공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훌륭한 복지 경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코스가 바로 이 복지 경영론에 대한 중요한 과목의 목적이 되고 또 진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보자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거나 또 많은 학교에서 이 부분을 커리큘럼화 시켜서 진행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코스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이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지와 경영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만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영만 따로 가는 것도 아니라 이 코스에서는 복지와 경영을 함께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면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 날개 어느 한쪽만 부러져도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고 걸어갈 수는 있겠지 뭐지만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저는 사회복지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더 먼 곳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필요한데 한쪽의 날개는 복지고 한쪽의 날개는 경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의 날개만 푸닥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날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경영이 함께 비상하고 함께 날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 보면서 또 교육계의 현장에 있어 보면서 볼 때 이 복지와 경영은 상당히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왜 서로가 이렇게 멀리 극과 극에 가 있었을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1947년 시작될 때부터 복지와 경영이 융합된 상황에서 전달되었다면 오늘의 사회복지 현장은 굉장히 판이 달라졌을 것이고 역량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너무 획일화시키고 단순하게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봤어요. 양쪽의 날개를 다 보지 못하고 한쪽의 날개만 너무 푸덕이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커졌는데 사회복지 양쪽으로 사회복지 기관이며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경영적인 마인드가 빠지다 보니까 내용 속에서 많은 결함도 있을 것이고 내용 컨텐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기관이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프로그램이 나열돼 있어요.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백화점과 같이 온 프로그램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너무나 많이 세분화시켜져 있는 이 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낭비가 있다는 것이죠.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있겠지만 특히 단종인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보면요. 웬만한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개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자, 한 1000여 명 오는 어르신들이 있죠. 거기에 물론 100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100개가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100명의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물론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강자가 필요하면 100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100개의 강의실이 필요해요. 물론 이 100개가 동시에 100개가 다 열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요일별로 날짜별로 다 시간대로 틀리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우리가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각 복지관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열심히 교육시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많은 프로그램을 투입시키고 너무 행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5억, 10억, 20억을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걸까요?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복지관들이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저는 반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영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경영은 항상 인풋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아웃풋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인풋을 투입시키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결과,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20억, 10억을 투자했는데 어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행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에서 뭘 원할까요? 끊임없이 더 모아라고 하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을까요? 인간의 니드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1억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1억을 가진 사람은 더 큰 2억을 원하고 10억을 원합니다.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 남은 인생 노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 20억을 원하고 30억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되겠지. 자, 한 복지관이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면 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10개 복지관이면 1000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복지관들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복지관만 있을까요? 요양원이며 복지센터며 상담센터며 노인 일자리 센터며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수만 개의 복지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하나에 플러스 되는 거와 마이너스 되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아니, 안 했다라는 것보다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를 들면 우리가 10여 년 전, 예를 들면 한 2000년도 초창기 때는요, 노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이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평가해 봤더니 4,400개가 됐어요. 4,400개. 자, 250개밖에 안 됐던 것이 10년 만에 4,400개 이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400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답고 좋게 행복하게 또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복지기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만스럽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상당히 처절하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과 가치관과 의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수없이 많은 인풋을 했어도 어때요? 아웃풋을 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만일에 100이면, 그렇죠? 아웃풋은 적어도 150, 200,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플러스 알파는 고작 하고 기본 투자한 것조차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투자라고 하는 이 부분과 아웃컴이나 또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돈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투자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결과적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프로그램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지의 큰 사각지대 속에서 복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 경영도 그 일에 순응하거나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복지 경영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려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복지와 경영이 연결돼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와 경영이 마음에 와닿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라고 하는 부분,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이끌어질 때 진정 의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복지와 경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복지를 통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의미가 바로 경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 복지와 경영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똑같은 인풋인데 100이라고 하는 인풋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잘 경영했더니 120을 만들었고 150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결과로 갔더니 50 정도의 가치밖에 안 나왔다면 우리는 그 경영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가게들도 있고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계속 흑자를 만들어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회사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회사들은 도산하거나 문을 닫거나 게임이 아웃돼 있는 이러한 회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속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보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복지 경영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복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복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복지에 대한 진단. 이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1917년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1917. 메리 리치먼드라고 하는 리치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소셜 디아그노시스. 이러한 책을 썼죠. 다시 뭐라면 뭘까요? 이거요? 사회 진단이죠. 사회 진단. 소셜 디아그노시스. 사회를 진단한다. 상당히 의미 있고 파격적인 책이죠. 이 소셜 디아그노시스의 메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복지의 최초의 책이죠. 자, 생각해 볼까요?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리 리치몬드가 썼던 이 소셜 디아그노시스는 그만큼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계층 간의 문제라든지 또 그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때 이 사회는 problems, 문제들이 있다. 사회를 진단하면서 찾아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사회는 문제를 갖고 있다. 문제가 뭘까요? 피죠. 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렇죠? 프로블럼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매니지먼트가 이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고 경영이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아, 저 학교는 참 운영이 잘 된다. 저 학교의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저 회사가 잘 경영이 된다라고 할 땐 누구를 볼까요? 그거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보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 조직이었는데도 경영자가 잘못된 사람과 무능한 사람과 또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은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경험했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지고 이끌어졌던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의미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는 복지 경영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지 경영이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을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많은 정리해서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복지 경영이 이거였구나. 내가 복지적인 마인드가 부족했구나. 내가 경영적인 마인드가 부족했구나. 복지와 경영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지와 경영의 선구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경영,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함께 풀어가는 복지 경영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의 종사자, 사회복지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